오늘도 고된 노동 중인 아이들. 11번 어젯밤에 붙잡혔대. 아범중에 잡담하지 말랬지. 잡담한다고 구타를 당하는 소년. 이런 무차별 폭행이 일어나는 동안 복주원을 도망치다 잡혀온 소년 11번은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지? 예. 어떻게 할까요? 마누라가 임신을 했어. 임신한 아내 때문에 살생을 안 하려 한다. 신은 항상 내 편이다. 다행히 이대로 풀려나 다시 숙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두려운 나머지 숨죽이며 자는 척을 합니다. 아이들의 지금 관심사는 딱 하나였죠. 어디까지 갔었어? 사람들은 만났어? 운 좋게 파출소까지 도망쳤어. 근데 다 안 피었어. 이제 우린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 현재 입원중인 성준에게 오자마자 잔소리인지 잡소리인지 모를 쌉소리만 하는 아버지. 오셨어요? 총 쏘고 날뛰더니 아주 꼴 좋다. 너는 행동하기 전에 머리를 써라, 머리를. 어? 네 형이었으면은 너처럼 무식하게 안 덤볐어. 우리가 언제까지 너 때문에 마음 졸여야 하니? 칼에 찔린 것보다 더 아픈 부모가 준 상처의 말들. 성훈이 너도 바쁠 텐데 성준이가 자꾸 일을 만들어서 어떡하니? 뭐 어쩔 수 없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료를 갖다 드렸는데 과도를 보더니 그만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미안해요. 나 과도가 있길래 치워주려고. 트라우마 그거 치료해야 되는 거 알죠? 은기는 생명을 구해준 고마움에 명함을 건네주더니 제 명함이에요. 무영지역 아동센터. 한편 백 사장 아내가 딸의 죽음으로 점점 미쳐가는 사이 구중사가 저장 장치를 하나 구해옵니다. 정만춘이 말한 대로 지하철 사물함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여자가 경찰의 시선을 끄는 중 한 꼬마가 만춘의 입원실로 몰래 들어갑니다. 원우아. 그 사이 성훈이 동생을 찾아와 만춘이 어떻게 주소를 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왜? 뭐 집히는 거라도 있어? 재판 끝나고 배심원 주소록 중 일부가 분실됐어. 그 속에 좋은 기시도 있었고. 그럼 알았다. 놈은 이미 그때부터 좋은 길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막 배심원들한테 소리 질렀잖아. 막 너희들이 죽는 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너희들이 죽는 건 오늘 너희가 한 짓 때문이다. 그래 그거. 짐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다시 트라우마가. 넌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고. 다행히 어머니 때문에 안심하며 함께 짐을 정리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랑 같이 올라가. 다시 직장에 출근해야 한다며 옥탑방에서 고생만 하는 딸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어머니. 왜 내 딸로 태어나가지고. 나 내일 모레면 30이야. 성인이면 집, 직장, 인간관계 다 본인 책임이지 부모 책임 아니야. 이번 일도 그래. 내가 어쩌다 보니 배심원이 됐고 그래서 그 일 겪은 거지. 내가 이 옥탑방 살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인적이 드문 다리 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검은 차량. 벌써 잊었어? 그날 이후 우린 서로 안 만나는 게 좋다고 했을 텐데. 여전하시군요. 백 사장은 사람을 한 명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0년 전 북지원에서 마지막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놈입니다. 이때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려주는데 내보고 돈 받고 사람이라도 죽이라는 말이니? 아니, 당신은 누명을 쓴 살인범 역할만 하면 돼. 백 사장 딸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니 도대체 누구야? 무슨 원한이 있길래 백 사장이 딸을 죽이려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내 이름은 윤재야. 정윤재. 이것만 가지고 이놈이 자네 딸을 죽인지 어떻게 알아? 별장에 있었던 그 여자아이. 과거 복지원에 있던 일들이 밝혀지면 지금의 서장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건 안 됐지만 말이죠. 시은인.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서장님께 그런 존재는 누구일까요?
백 사장의 말에 크게 흔들린 염 서장,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염 서장은 어린이집에 도착해 다급하게 손주를 찾지만 보이질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민호야! 무사히 손주를 찾았는데 어디 갔었어? 말도 없이. 할아버지, 조코 아저씨가 나 이거 줬다? 조코 아저씨가 사준 선물을 확인해보니 과거 복주원에서 도망쳤던 11번에게 사줬던 것과 같은 거였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종류별로 다 사왔어. 자, 먹어. 이걸 준 사람이 누구라고? 조코 아저씨. 한편 성우는 주소록을 확인하던 중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혜진은 누군가에 쫓기듯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숲에 숨어있는 동안 성훈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조심스레 전화를 받으려다 그만 녀석과 마주하게 됩니다. 백지은과 동일하게 납치되어 겁에 질려있는 염혜진. 성훈이 다시 전화를 걸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염 서장에게 급하게 소식을 전하는 강영사. 어떻게 됐어? 휴대폰 위치 파악됐어? 예. 동료 형사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목격한 것은 바로 염혜진의 사체. 그녀는 바로 염 서장의 딸이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성준을 찾아와 이 사건을 말해줍니다. 뭔 일 있어? 염 소장이 따님이 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대. 지난번 여자처럼 이렇게 찢겨서. 그 소식을 듣고 성준은 무리하게 외출을 합니다. 야, 너 어디가? 같은 시각 염 서장은 딸의 시신을 보며 오해를 하는데 형사들이 그녀의 SNS를 확인해보니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조코 살인사건 배심원들만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우검의의 분석을 들어보니 백지은 사건과 동일한 범행 수법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백지은 사체랑 판박이야. 문제는 사건이 벌어진 시간. 동일범이지? 사체에 남긴 흔적으로만 봤을 땐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 99%지. 시간상 정만춘이 혜진까지 죽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성준은 즉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너지? 염혜진 죽이가 너 맞지 이 새끼야? 누구? 배심원 염혜진!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에 만춘은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여자가 내 알리바이다. 어쩔 수 없이 성준은 은기를 소환해 사건 당일 시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건 회식 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만춘은 은기 집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무언가를 고민 중이었다는 점. 즉 혜진이 살해된 시각에 만춘은 은기의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 신고를 했던데 그럼 그때까지 정만추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요. 뭔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건 모방범 소행입니다. 만약 모방범이라면 누군가 백지은 사체를 봤다는 말인데 그럼 혹시 백지은 씨 사진이나 부검 소견서를 본 사람 중에 범인이 있는 게 아닐까요? 백지은 시신 본 사람이 누구지? 우리 수사팀, 국과수, 그리고 과수대 정도. 또 있어 본 사람. 백지은 살인사건 배심원들.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날 성준이 찰스의 가게를 찾아가는데 류성준 형사님이시죠? 내 이름은 어떻게 아실까? 햇띠는 칼솜씨만큼이나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칼 만진 지는 얼마나 됐어요? 캐나다에서 4년 일본 유학까지 포함하면 대략 8년? 8년이면 칼 다루는 건 도사시겠네. 순간 움찔한 찰스. 보고 싶어요? 내가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이 자식이 범인인가? 가게 앞에 CCTV 있어요. 그날 영상 보여드리면 되죠. 형사들은 회식날 배심원들을 중심으로 강정무, 배 PD, 정인성을 조사하고 성준은 이번엔 무당 경제를 찾아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어휴 정신상함. 경찰입니다. 염혜진 씨
살해당했습니다. 염혜진의 살해 소식에 크게 놀라더니 염혜진 씨랑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준은 명함을 들고 돌아가려는데 약 주세요. 격렬한 수액을 시전하더니 개 짖는 소리를 신기가 풀 충전되더니 이번엔 아이의 목소리까지. 형아는 형아가 누군지 잘 모르지? 문 밖을 나서는데 개를 보자 놀라는 성준. 그리고 걸려온 전화. 형사님, 혜진 언니랑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최 기사님이었어요. 일단 성준이 최순기를 만나 차량을 조사합니다. 검은 우비까지는 발견됐지만 블랙박스를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설치됐던 흔적은 있는데 누가 일부러 뜯은 것 같습니다. 팔에 검은 거미 문신? 문신하셨네. 젊었을 때 그냥 호기심으로. 성준의 부모는 이상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 애를 볼 때마다 그곳이 생각나. 다 지난 일인데 지워지지가 않네. 이날 밤 성우는 만춘을 찾아와 진실을 묻습니다. 내 판결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틀렸다. 난 내 재판을 무효로 선언할 겁니다. 하지만 왜 성준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것일까? 진범이 누군지 그렇게 알고 싶으면 직접 찾아보면 될 거 아니오. 성우는 왠지 이번 사건이 동생과 관련되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동생 차 키를 들고 나가는데 성준의 차 조수석에서 발견된 귀걸이. 성훈이 사무실에 도착한 사이 성준은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귀걸이의 주인은 바로 염혜진. 성준이 들고 있는 건 혜진의 손톱. 국정원에서 동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11번. 디데이는 돌아오는 정기점검의 날. 디데이는 돌아오는 정기점검의 날이라. 그날 새벽 우린 여기서 나간다. 각자 이것을 탈출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보는데 윤재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윤재 넌? 어른이 되게 기다릴 거야. 어른이 되면 뭐 하고 싶은? 그때 가서 말해줄게. 아마 형도 좋아할 거야. 어린 윤재의 손동작과 현재 범인의 행동이 비슷해 보입니다. 귀걸이를 다시 확인한 유성은, 그리고 배심원들 알리바이를 확인한 형사들, 유일하게 안태우와 최순길만 정황상 확인할 수 없었죠. 백지은 씨 아버지 백문강 씨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었지? 아, 네. 근데 그건 왜요? 최순길 씨도 그 기간에 같은 부대에 있었어? 네? 성우는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정만춘이 인질극을 벌이던 그날 밤 제가 배심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1시 반부터 1시 사이면 염혜진 사망 시각. 형이 받은 메시지 발신지를 추적하면 그 사람들 그 시각에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겠네. 문제는 염혜진 사건 당일 성준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너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 나? 대화를 마치고 백 사장 집에 방문한 성준. 백 사장 팔에서 최순길과 같은 문신을 발견합니다. 문신이 특이하네요. 제가 젊었을 때 작은 경비업체를 운영했었는데 최순길 씨도 그 직원 중에 한 명이었나 보죠? 정만춘 재판의 배심원이었습니다. 먼저 알아본 순길이. 제가 조금 전에 누굴 본지 아십니까? 그때 거기 있던 애 중에 하나. 저는 그날 원체 정신이 없어서 배심원들이 누구였는지도 몰랐네요. 백 사장은 거짓 진술하죠. 국정원에서 소년을 구타했던 인물이 바로 최순길이었습니다. 혜진의 빈소에는 함께 있었던 배심원들이 조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태우가 불편한 얘기를 꺼내죠.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 하나 때문에 졸지에 용의자 신세돼서 기분이 더럽네. 속으로는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춘의 알리바이가 밝혀지며 그가 백지은 살인범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됩니다. 정만춘 알리바이가 있다잖아. 뭐야 그럼? 코코맘을 죽인 범인이 우리 중에 있다는 거야? 화장실 좀. 잠시 자리를 떠나더니 가정부를 찾아가는 순길. 여자 사진을 보여주더니 여자 알아요? 몰라요. 자세히 봐봐. 왜 그러세요? 그는 이 여자를 왜 찾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소장이 밖을 나온 사이 문자가 하나 오는데 살해되기 직전에 찍힌 혜진의 영상이었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염기남 서장 보고 있어. 당신 딸이 살려달래. 딸이 살해되는 영상을 직접 보며 분노와 충격에 휩싸인 염 사장. 현주와 함께 있는 성준을 보던 염 서장은 그의 목걸이를 보더니 저 목걸이는? 설마 복지원 당시 정현재가 지금의 류성준? 병원에선 갑자기 만춘이 성준을 찾고 염 서장은 성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양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출생 신고도 류 형사 아버지 류로 씨가 직접 했습니다. 그 목걸이 뭐지? 목걸이요? 강 형사는 목걸이를 계속 보더니 묻습니다. 그 목걸이 그런 건 어디서 사? 산 거 아니야. 누가 줬어. 누가? 누나. 오래전에 죽었어. 성준이 한 말을 그대로 염 서장에게 보고하는데 오래전에 죽은 누나. 이쁘게 생겼네. 우리 누나 이름이 윤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누나의 동생 정윤재라고 합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유성준이었어. 조은기의 어머니 조간호사를 찾아온 백 사장. 20년 전 일을 묻기 시작합니다. 정윤재라는 아이를 찾고 있어. 그놈이 내 딸을 죽였어.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내가 누군지 알지? 기억해내는 게 좋을걸. 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법에 질린 조간호사가 자리를 피하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자네 딸과 내 딸을 죽인 정윤재. 성준이 계속 순기를 예의주시하던 중 연락을 받고 만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살려주시오. 왜 이래 갑자기? 뇌종양인 아들의 수술비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합니다. 백지은 사건 전에 걸려온 전화가 바로 예, 정만춘입니다. 정만춘 씨, 아들을 살리고 싶나? 이때 통화 내용을 녹음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 아들 수술비는 내가 내주지. 아이 엄마도 약간의 희생은 감수해야겠지. 내 장기라도 떼가라고 해요. 그 사람이랑 통한 녹음 파일이 백 사장한테 있습니다. 내 백 사장한테 그 파일을 넘긴 거 알모? 우리 원웅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놈이 우리 원웅이를 해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아들을 지켜달라는 약속을 받고 원본 파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데 이때 성훈이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떨어진 건 만춘이었죠. 옥상에 올라간 성훈은 쓰러진 감순경을 보고 바로 신고를 합니다. 형사들은 감순경을 찾아와 사고 경위를 듣게 되는데 할게. 수고. 야, 날씨 좋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 응급실이었습니다. 회사에 성준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만춘의 아들은 엄마와 있던 중 벨소리를 듣고 현관문으로 달려가는데 대체 누굴 본 거지? 요청하신 번호의 현재 위치는 지천로 37개구 립스 모텔입니다. 얼마 안 돼 강용사가 도착하는데 이상준! 현장에는 성준이 칼을 잡고 있었죠. 형님, 손들어. 지금 형님이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 알겠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다 설명할게. 오해라고 해명하지만 누구도 믿기 힘든 상황. 성준이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는 사이 차에서 누군가 그를 납치하고 맙니다. 성준을 빨리 잡아오라며 광분한 염소장. 정만춘 분이 살해 현장에 유성준이 나타난 걸 어떻게 설명할래? 잔말 말고 유성준 실패해! 하필 이때 집에 찾아온 건 성준의 동료 형사들. 성준이가 지금 정만춘과 그의 가족이 죽던 순간 같이 있었던 성준에게 긴급 수배가 떨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배심원 단톡방을 통해 은기도 알게 됩니다. 성훈도 부모도 수배 중인 성준의 행방을 몰라 답답한 상황. 성훈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두 분은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모르셨어요? 성준이 납치된 지하창고. 다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덕후인가? 백 사장은 성준의 목걸이를 확인하더니 하마터면
내 딸을 죽인 원수를 평생 은인으로 여기며 살 뻔했어. 소름 돋는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는데 넌 어릴 때부터 다른 애들과 눈빛부터 달랐어. 위기의 순간 타고난 싸움꾼답게 반격하는 류성준. 필사적으로 도망치더니 결국은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내려가서 찾아. EBN 드라마 블라인드 3, 4화 이야기.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매주 금토 밤 10시 40분 TVN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